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교재 32쪽 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내용 전개 순서 팟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유형은 유독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만, 특히 9급에서만 거의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편의 글을 순서를 뒤바꿔 놓고요. 이제 흐름이 자연스럽게 배열했을 때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다른 국어 시험에서는 거의 폐기된 유형인데 유독 이제 우리 시험에서만 나오는 유형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그냥 머릿속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배치하면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요. 명확하게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느낌으로 나는 이렇게 읽어도 자연스러운데라는 느낌으로 풀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의외로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배열되는 왜요? 느낌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순서가 배열되는 명확한 표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확인하면서 점검 좀 해보죠. 자, 32쪽에 문제 1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전략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여러 소재를 다루는 문단은 맨 처음이나 맨 끝에 온다. 그래서 여러 소재를 다루는 문단에서 언급한 소재 순으로 앞이나 뒤의 내용이 배열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읽는 글의 패턴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의 글을 쓸 때 처음에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죠? 뭐 예를 들면 1문단에서 나는 A에 대한 얘기, B에 대한 얘기, C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순서를 제시했으면 두 번째 문단에서 뭐부터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A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뭐 B 얘기해 주고, 마지막에 뭐 얘기해 줍니까? C 얘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개되죠. 첫 번째 문단에서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 B에 대한 얘기, 세 번째 문단에서 C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주는 패턴이 되게 일반적인 글들이죠. 물론 특이한 구성을 취하는 글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특이한 구성은요, 객관적으로 이런 순서로 배열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애들은 항상 맨 처음이나 어디에 온다? 맨 마지막에 온다. 이거 알아두시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전체적인 언급이 맨 마지막에 나올 때와 처음에 나올 때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냐는 거죠. 근데 전체를 정리하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문단 시작할 때, 그죠? 앞 내용을 가리킨다는 표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식의 표지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건 처음이나 끝에 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 때는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 요컨대 이런 식의 표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한번 보면요. 일단은 내용 전개 순서 문제는 부정형 문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죠?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 적절한 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항상 이런 문제 볼 때 우리가 보는 문제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지 먼저 봅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보는 거죠. 선택지 자체가 이런 문제 구성할 때 1, 2, 3, 4번의 시작점이 다 다를 수는 없겠죠. 다 다르면 너무나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보세요. 1, 2번, 3, 4번 한번 보면 뭐로 시작하거나 뭐로 시작합니까? 가로 시작하거나 뭐로 시작해요? 나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가, 나를 먼저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가 봤더니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은 그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보면 종교적, 주술적인 동물. 첫 번째 이거 언급하고 있죠. 그다음에 뭡니까? 신을 위한 동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간을 위한 동물. 이게 화면이 커지니까 동선이 길어지네요. 그죠? 네, 짧은 다리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듭니다. 1교시 끝나면 배고파질 것 같은데. 그죠? 이 동선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제 좀 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죠. 그죠? 네, 내가 개인적으로 샀다고 하면 믿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거의 맨 앞에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 다음에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다만 이제 나의 내용도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죠. 봤더니
인류가 남긴 수많은 미술 작품을 살펴보다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술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물에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나 고양이, 꾀꼬리 등도 있지만 해태나 공황 등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동물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해가지고 보니까 나에서 바로 뭐가 나오지는 않아요. 1번 얘기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나가 뭐 다음에 바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가 다음에 바로 이어지기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나에서 인류가 남긴 수많은 미술 작품,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뭡니까? 동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물의 종류를 어디에서 나눠주고 있어요? 가에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재 연결 순서를 보면 미술 작품이 있다, 동물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동물에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적절해요? 이글 안에서는 그렇죠. 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전체적인 화제를 소개해주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하고 라를 봤더니 딱 눈에 띄는 게 다의 첫째 줄에서 이미 뭐 언급하고 있죠? 종교적, 주술적인 성격의 동물 해가지고요. 몇 번 언급하고 있어요? 1번 언급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가 다음에 바로 뭐가 이어져야 돼요? 다가 이어져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의 첫째 줄 보면 보세요. 동물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의 위엄을 뒷받침하고 신을 도와 치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면 동물이 뭡니까? 뭐예요? 신을 도와서 분담한다. 이게 뭘 위한 동물이에요? 신을 위한 동물이니까 이 부분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상 잡을 수 있죠. 맨 앞에 뭐가 나오고요? 나가 나오고, 그죠?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동물을 구분하고요. 여기서 언급한 순서대로 뭐예요? 다 나오고 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선생님 3번에 인간을 위한 동물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다의 마지막 부분이 인간의 이지가 발달함에 따라 이들의 신적인 기능은 점차 감소해서 결국 이들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존재로 뭐하고 만다? 전락하고 만다. 그러면 인간에게 봉사하는 존재가 뭐가 되는 거? 몇 번? 3번이 되기는 하는 거죠. 다만 이제 3번을 마지막에 언급하지 않고 여기 언급한 이유는 그죠? 종교적 주술적인 성격의 동물의 어떤 전락 과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1번에 붙여서 그냥 연결을 해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서 잡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주술적인 걸로 시작해서 이게 전락하면 인간을 위한 동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신을 위한 동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순서 잡아보면 그죠? 나아가 다라 이렇게 적절하고요. 여기서 이제 참고삼아 가장 많이 득한 오답이 상대적으로 1번이에요. 그죠? 일단은 그 위상은 잡은 거죠. 가나 그죠? 라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가에서 나로 가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엉뚱하게 라를 먼저 잡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소개한 순서대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와 라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1번에 해당하는 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가 앞에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1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지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면 그죠? 두 번째 한번 보시면 2번이죠. 논리적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문제는 이제 반복되니까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략 두 번째 거 보면 일반적 진술과 뭐가 연결되어야 한다? 사례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뭐 보통 글 읽을 때 일반적인 진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술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뭘 덧붙이게 되죠? 사례를 덧붙이게 되죠. 그죠? 특별히 사례가 먼저 나온다는 표지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예시, 사례는요. 일반적인 진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선택지 먼저 볼게요. 얘도요. 뭐나 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가나 다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가를 봤더니 인간은 단지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한다 해가지고요. 첫 문장만 본 건데요. 뭐 볼게요. 지금 보니까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한다 해가지고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다가 뭐 하는 거죠? 첫
첨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가 앞에는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어요?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다 한번 보시면요.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인간은 거기 그 둘째 줄 맨 오른쪽이에요. 우리 교재 기준으로. 자, 인간은 자연의 물질을 자신의 삶에 유익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신체 기관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통해서 그는 외부 자연에 작용해서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움직임을 통해서 자연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뭘?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킨다라고 해가지고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죠? 가는 단순히 앞 얘기에 덧붙이는 형태고요. 다는 한꺼번에 두 가지 화제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제 이런 성격을 이해해도요. 가와 다 중에 뭐가 먼저인지 위상을 잘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적어도 다 다음에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는 한번 잘 보세요. 남아있는 게 나하고 나죠. 나 한번 보면 거미도 방직공의 작업가라고 하면서 지금 나 자체가 뭘 들고 있는 단락이에요? 사례. 얘를 들고 있는 단락이죠.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아무리 서툰 건축가라 해도 해가지고요. 거미, 방직공, 그다음에 건축과 꿀벌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이 그죠? 노동의 결과가 노동자의 상상 속에 이미 뭡니까? 관념으로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동물의 노동에 비해서 인간의 노동이 지니는 특징 같은 것들을 사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라가 되는 거죠. 라 봤더니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에 내재돼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랬으니까 앞쪽에 어떤 행위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앞쪽에 특정 행위가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다예요. 그죠? 어떤 거?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본성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연결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자연에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실현시키면 그 과정에서 자연의 힘을 자신의 통제하에 둔다. 자, 우리는 여기서 동물 수준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노동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에만 주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나의 내용이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방직공이나 건축가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은 어떤 거? 노동의 결과가 노동자의 상상 속에 이미 관념으로 존재한다는 거니까 뭐 다음에 뭐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 다음에 뭐가요? 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나라는 위상을 잡아도요. 좀 헷갈리기는 하죠. 1, 3번에 그죠? 라하고 나가 둘 다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전체 표지 자연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본성을 변화시키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요. 라하고 나는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요? 자연에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실현시킨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1번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라하고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 다음에 자연을 변화시키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덧붙이면서 뭐예요?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 이를테면 그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킨다는요.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돼요? 가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위상으로 보면 다, 라, 나, 가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다, 라, 나, 가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그죠? 여기도 있네요. 라나 3번입니다. 3번. 다가 라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데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라, 나의 위상은 잡았는데 다 다음에 가가 왜 나오면 안 되냐면 이게 바로 이제 전체 표지예요. 일단은 뭘 변화시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연을 변화시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근데 가에서는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게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기는 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면서 다른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미상에서는 다 다음에 바로 가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일단 자연 자체를 변화시키는 얘기라면은 나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거기에 덧붙이면서 다른 얘기하는 것, 즉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자연 변화시키는 것 다음에 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어디에서 헷갈렸는지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 3번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당연한 전략이 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지시 표현이나 뭘 활용한다? 접속 부사를 활용한다 있다 말이죠. 지시 표현이나 접속 부사를 활용한다. 당연히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순접이나 역접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같은 거 그래서 앞뒤의 내용 잡을 때 이런 것들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일단 얘는요. 앞뒤에 글이 주어져 있고 가운데를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천생 이럴 때는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도 점검을 해야겠죠. 한번 봅시다. 앞에 나와 있는 문장 보니까 20세기 한국 지성인의 지적 행위는 그들이 비록 한국인이라는 동양 인종의 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인의 지적 행위는 뭐 중심이었다? 뭐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문제가 정말 의외로 단순한 게 선택지를 보니까 어때요? 가, 나, 다, 라 해가지고요. 시작점만 잘 잡으면 끝나는 선택지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부터 그냥 가보죠. 그죠? 두 개씩 겹치는 거 없으니까 가 봤더니요. 어떤 표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라고 역적으로 가면서 그 역방향 그러면 그러나 그 역방향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뒤에서 언급하는 것과 가 앞에서 언급하는 방향이 어떻다? 다르다, 반대다라는 거 생각할 수 그렇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그 역방향은 즉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는 실제적으로 구제해 왔다 그러면 지금 가 앞에는요. 가 그러나 뒤에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 그러면 가 앞에는 뭐가 뭐를 해석한다. 서양이 동양을 해석한다는 얘기가 나와야만 그러나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봤겠지만 나, 다, 라 어디를 봐도요. 어떤 얘기가 없어요? 서양이 동양을 해석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나 보니까 동양이 서양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 이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네. 해석학적 행위의 주체는 동양이어야만 하고 동양은 동양이다라는 토틀 의지나 동양은 동양이어야 한다라는 당위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양인인 우리가 동양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역시 반대 입장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라는 그럼에도 우리는 동양을 너무도 몰랐다라고 해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와 반대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뭡니까?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행위. 그러나 역방향.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것의 역방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거니까 적어도 이 글에서는 나다 라의 위상을 명확히 잡지 못하더라도요. 적어도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뭐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것만 잡으면 되고요. 여기서 표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위상은 객관식 문제에서 정돈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답 보니까 좀 허망하기는 하죠. 정말? 가나 다라?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상한 분석하면 안 돼요. 가나 다라라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 이러면서 그죠?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가나 다라라고 나온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그렇게 낼 수도 있죠. 그럼 출제진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생각들 막 편견으로 끼워 넣으면서 이거 1번은 답일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쓸데없이 딴 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요. 그죠? 명확하게 표지가 있잖아요. 어떤 표지가 보이나요? 어떤 표지? 그러나 라는 명확한 표지가 보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가지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괜찮죠? 나머지는 그냥 나다라 순서대로 이어보시면 될 거고요. 역접의 표지 같은 거 활용하세요. 이 문제는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많이 헷갈렸을 문제입니다. 왜냐면 나하고 다가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선지 구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가볍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면 전략 4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순서 문제에 쓰이는 트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략들을 좀 봅니다. 그죠? 전략 4 보면
비슷한 소재를 다루는 것끼리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에 뭐라고요? 일관성과 응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작문의 원리까지는 떠올리지 않더라도요. 그죠? 이를테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작문 같은 거 배우면 뭐라고 배웠어요? 한 단락에는 몇 개의 중심 내용을 담는다. 하나의 중심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한 단락에는 그 하나의 중심 내용과 일관되게 관련되는 것들로만 내용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A, B 얘기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갑자기 뭐 C 얘기하고 그죠? 뭐 세 번째 단락에서 D 얘기하고 다섯 번째 단락에서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B 얘기를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 얘기 먼저 싹 다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 B와 관련된 얘기를 싹 다 모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가볍게 예를 들어볼게요. 소재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가라는 단락에서 B와 C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단락에서 A와 B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두 개는요. 가에서 나로 가야겠어요? 나에서 가로 가야겠어요? 나에서 가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해볼게요. 가, 나 순으로 이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B, C 뭡니까? A, B 해가지고요. 똑같은 소재인 뭐에 대한 얘기가 B에 대한 얘기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글을 제대로 구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나에서 가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A, B, B, C. A, B, B, C 가니까 뭐에 대한 얘기가 뭉치게 되나요? B에 대한 이야기들이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지시어에 의해서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죠? 비슷한 소재는 최대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구성할 때 하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끝낸 다음에 다른 화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것들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한번 가보죠. 지금 선택지 봤더니요, 다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가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표지를 좀 주고 있는 거네요. 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봤더니 나, 다, 라가 다 나오죠. 그러면 이런 선택지 같은 경우는요. 가 앞에 둔 다음에 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위상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읽어보죠. 자,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이고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그죠? 거의 선문답하는 수준이죠. 그죠? 아니 저것 아닌 게 없고 이것 아닌 게 없다. 그럼 뭐예요? 그 사물은 저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다 뭐예요? 저것이라는 거예요. 저것 아닌 것이 없고 그다음에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럼 다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데 일단은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저것이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다만 여기서 내용적인 분석을 조금 한다면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이고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파악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물론 뒤쪽에 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읽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거지만 기준 따라 달라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상대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부터 읽어보죠.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가하고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그죠? 다만 이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다른 것에 기대 있다는 점에서 어떤 관점이에요?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가 말하는 방생의 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혜시가 누군지 방생의 설이 뭔지 우리가 이 인용된 지문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는 해요. 일단 나와 있으니까 그냥 상대적인 것이라는 맥락은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잡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볼게요. 그래서 라고 해가지고요. 성인은 이런 용어가 여기에서 나오네요. 이런 뭐 상대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적어도 다 앞에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본다?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에 비추어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요. 다 앞에서 상대적인 것에 대한 언급들이 쭉 나온 다음에 그죠? 다에서 뭡니까? 앞에 것들 부정하면서 뭐 절대적인 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죠? 자 일단은 이 정도에서 이상은 어느 정도 잡히네요. 그다음에 라 보세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역적으로 뒤집어 주면서 근데 여기서는 즉 누굽니까? 해시 하나의 표지가 되죠. 그러면 라에서 즉 해시 그러면 해시라는 사람이 라 앞에서 언급이 돼요. 있다는 거겠죠. 아니 그러나 해시도라는 거 그러면 해시라는 것은 라 앞에 누구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해시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요 얘는 뭐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돼요. 나 다음에 뭐가요? 나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죠? 해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즉 해시도 말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자,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야, 그래도 여기까지 보니까 좀 보이네요. 그죠?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서 그러면 이거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 기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것에 기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무슨 관점이에요? 상대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말과 절대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접근해 보면 가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 라 순으로 이어진 다음에 상대적인 거 말고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이 비추어진다라고 해서 이어지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죠? 몇 번이 돼야 되죠? 2번이 돼야 되고요. 자, 요거 가장 많이 한 오답이 3번인데요.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서 뭘 놓쳤는지 한번 볼게요. 뭘 놓쳤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적어도 이거 보면서 이 위상은 잡았을 겁니다. 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나 다음에 라가 나와야 된다는 가장 많이 한 오답을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잡았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 저해시 우리 왜 보통 일상적으로 저라는 것은 뭐예요? 화자 청자 둘 다로부터 어떨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쓰는 표현이 저가 되는 거고요. 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 전체 텍스트 안에서 해시에 대한 언급을 글에 한참 떨어진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해시 얘기를 처음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저 해시라고 소개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잡아주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가 해시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건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의 위상은 다 잡은 거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3번처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 자체가 무슨 관점이에요? 상대적인 거죠. 근데 다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절대적인 거죠. 근데 라와 라에서 얘기하는 것도 뭡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이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절대적이다 얘기했다가 다시 또 뭐로 와요? 상대적이다라고 오다 보니까 상대적이라는 것들이 서로 떨어지게 돼버리죠. 그래서 비슷한 소재를 다루는 것끼리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원리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라가 모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로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들로 묶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에서는 그냥 절대적인 것으로 비추어 본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개를 종합해서 문제지기 하면서 끝내고 있는 단락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과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가? 자, 뭡니까? 비슷한 소재를 다루는 것끼리 뭐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 원리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뒤쪽에서도요, 이제 이런 식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전략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순서는 딱 5가지 전략 정도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좀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문제 유형마다 전략 잡으면 전략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각 문제마다 전략이 다 다르며 그래서 전체를 관통하는 전략은 요 5가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 다음에 이제 9월 한 중순부터 언어 들어갈 거고 문법. 예, 문법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문법 끝나고 나서
올해 넘어가기 전에 11월에는요 우리 바뀐 유형에 맞는 기출 문제를 엄선해가지고 너무 쉬운 문제들 빼버리고 작년엔 좀 쉬운 문제 많이 했는데 쉬운 문제 빼버리고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제들로 해가지고요 12월 안에 끝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개념적인 것과 기본적인 문제 풀이는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끝나고 이제 1월부터는 어려운 것 조금 정리하면서 모의고사 이렇게 쭉 들어가면 되죠. 그죠? 봅시다. 물론 그때까지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다면 저는 떠날 마음이 없는데 떠나질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 을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 그 매해 연말에 다시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뭐야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제가 원체 성과를 잘 내서 자신이 있기는 한데 또 알 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사람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멀쩡하게 강의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 그 뭐야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죠? 뭐 사람 인생 다 그렇죠 뭐.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뭐 그죠? 요즘에 자꾸 이 찰리 채플린에 했던 이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이 아마 제 유튜브 강의 보고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보통 이제 다들 이렇게 커피값 정도? 커피 한 잔 사려도 뭐 7,500원, 뭐 많이 보내주시면 2만 원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최종 합격했는데 감사하다고 20만 원을 그래가지고 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알람이 뜨길래 이렇게 그죠? 알림이 뜨길래 이렇게 딱 봤는데 처음에 2만 원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색깔이 빨간색으로 돼 있어. 왜 빨간색이죠? 봤더니 100만 원.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그 조만간에 그랜절 쇼츠 찍으려고 해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안 돼요. 20만 원. 이 색깔색은 그래? 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 그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5,000원, 7,000원, 2만 원 이렇게 받다가 20만 원 되면 그랜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감사 인사. 감사 인사 정도로. 언급. 공손하게. 아니 근데 아직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감사하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요즘 어차피 그 이렇게 찍고 이러는 거는 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조그만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너무 큰 돈을 주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 얘기해놔야 돼요. 그 슈퍼챗으로 들어온 분들은 연말에 싹 다 모아서 기부를 할 생각. 네, 왜냐하면 좋은 의도로 강의했고 좋은 의도로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세금 떼고 들어오는데 그 액수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광고비로 받은 건 안 할 거예요. 그건 제가 먹을 거고 그죠? 광고비로 뭐 광고비니까 먹을 거고 슈퍼챗으로 보내주신 금액은 싹 다 모아가지고 연말이 좋은데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부를 싹 다 하고 그죠? 뭐 연예인들처럼 뭐 1억, 뭐 5천 이렇게 기부는 못하는 거지만 얼마가 됐든지 제가 기부하는 데가 그 아동 지원하는데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매달 하는 것도 있고 한 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연말에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여러분들보다 어린 친구들, 밥 굶는 친구들 이런 친구를 좀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싹 다 기부하고 직접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경물생심. 오씨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아이씨 야 이걸로 나 빵 사 먹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그죠? 연말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소식 했어요 안 했어요? 한다며. 그래서 왜 안 해? 이러면서 툭툭 찔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소중하게 잘 모았다가 싹 다 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글들에 뭐가 있다? 일정한 뭐가 있다? 시공간적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요. 객관적으로 순서 동의를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죠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공간적 순서 보통 시간적인 순서라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거. 그다음에 공간적인 순서라면 이를테면 위에서부터 아래라든가 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라든가 이렇게 일정한 공간적 순서가 있다는 거죠. 다만 공간적인 순서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어디 가겠다라는 내용이 없다면 찾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 같은 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택지가 뭐나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억이나 리을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 리을 먼저 보죠. 봤더니 보세요. 기억에 1700년대 중반에 시간이 나와 있네요. 170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평균 소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를 한번 보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전쟁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라는 시간적인 표지가 나와요. 그죠?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기업가 정신과 규제가 없는 시장 경제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 보세요. 기억이 언제예요? 1700년대 중반. 그 다음에 리을이 뭡니까? 19세기. 19세기면 몇 년대예요? 1800년대죠. 그러면 시간 순서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뭐가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사실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절해요. 그죠? 기억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이제 봐야 되죠. 그러나 미국은 해가지고요. 역적, 니은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돼야 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사실 뭐 나왔어요? 그러한 분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니은 앞에는 뭐예요? 어떤 분야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서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니은 앞의 내용을 조금 짐작을 해본다면 우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분야가 언급이 돼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사실 근데 그 분야에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하고 미음도 한번 가보죠. 디귿 보니까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소재가 똑같죠?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 똑같고요.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이 있었다. 이후로도 다소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인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 봤더니 미국인들이 이처럼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보세요. 풍요로움을 누렸다라는 것이 결국 뭐하고 연결돼요? 평균 소득이 높았다는 거니까 미음도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처럼이라고 가리키면서 시기가 언제예요? 초기 정착기죠. 그러면 적어도 초기 정착기라면 1700년대 중반과 19세기 중에 뭐일 수밖에 없어요? 1700년대 중반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시간적으로 나중인 것을 초기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니까 여기에서는요. 기억 그 다음에 뭡니까? 디귿 그리고 뭐예요? 미음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초기에 평균 소득이 높았던 거, 풍요로웠던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적어도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시기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기억, 디귿, 미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리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몇 세기 이기니까 19세기 이기니까. 그러면 적어도 초기에 평균 소득이 높았다, 풍요로웠다라는 기억, 디귿, 미음이 뭐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을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이 돼야 되죠? 1번이 돼야 되죠. 기억, 디귿, 미음에서 초기의 풍요로움, 그 다음에 리을의 19세기 얘기가 나와 있고, 이제 리을 다음에 디귿 어디 갔죠? 예, 그러한 분야, 니은 이어지는 거 보면 이런 거죠.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기업과 정신과 규제가 없는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분야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의외로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이거든요. 2번이 아니고. 3번을 오답으로 가장 많이 택했는데 뭘 놓쳤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아마 가장 많이 택한 오답, 나도 이거 택했는데 이런 분들 간혹 계실 겁니다. 그죠? 이게 제가 뭐 느낌으로 내 느낌에는 3번을 가장 많이 택했을 걸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비교해 볼게요. 3번 보니까 리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니은이 있기는 해요. 그죠? 요거까지는 잡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리을 다음에 니은이 나오고요. 뭐로 이어지고 있나요? 미음. 근데 보세요. 미음에 뭐라고요? 이처럼 뭐 초기 정착기. 리을은 몇 세기? 19세기. 여기는 뭐
1700년대 중반 보면 둘 중에 초기가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1700년대 중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게 되면요, 그죠? 시간 표지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리을, 니은까지는 잘 잡으셨을 텐데 결정적으로 그죠? 이 리을의 19세기라고 나와 있고 미음에 분명히 뭐라고요? 초기 정착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3번이 될 수 없다는 건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제가 이 문제도 2020년에 제가 풀러 가서 시험 당일에 풀러 가서 해봤던 건데 이 문제 풀 때 저는 사실은 큰 고민 안 했고요. 기역, 디귿, 미음이 비슷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00년대고 리을이 19세기니까 기역, 디귿, 미음이 1700년대 중반 19세기보다는 그냥 앞에 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해가지고요. 큰 고민 없이 그렇게 배치하고 끝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3번이 왜 안 되는지 덜 자연스럽다 정도가 아니고요. 명확한 이런 시간 표지가 있다라는 거죠. 1700년대 중반과 19세기 둘 중에 19세기를 두고 초기 정착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글 안에서는 그죠? 그래서 3번 같은 패턴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돈해 주시고요. 자, 내용 전개 순서 전략은요.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잠깐 숨 좀 돌렸다가 요거 적용 문제 보면서 방금 했던 전략들 구체적으로 좀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잠깐 숨 좀 돌리죠. 네. 수업 끝난 거 아닙니다. 채야 추워? 괜찮나? 추워? 아 아니 바람이 얼로 너네 추워? 네 괜찮네. 그냥 가도 돼. 안 찍어. 편하게 먹어. 응? 아 바꿨어. 아, 이거 제일 약한 거 아니야? 그걸로 바꿨어. 강의실이 커서 괜찮은 거.